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배당. 자, 배당이라는 게 이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환가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채권 조사를 거쳐서 시부인하고 확정된 다음에 이제 배당표를 짜서 배당액 통지를 하고 표에 따라서 돈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은 배당 사건이 개인 파산에서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죠. 또 금액도 미비합니다. 프로테이지는 더 적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분들은 일반인들은 이제 개인 배당 받을 때 관제인들이 이제 자칫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배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플로어,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혹시 파산법원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갈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뭘 해줘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절차의 중요성.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그 금원을 파산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1년의 과정을 배당 절차라 한다. 배당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 정확,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 정확, 공정성. 배당에는 채권조사 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 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정도 배당할 금액이 축적된 단계에서 행해지는 중간 배당과 파산 종료를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최후 배당. 최후 배당의 통지를 발행한 이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만한 상당한 재산이 발생할 때 보충적으로 행하는 추가 배당이 있으나,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통상 최후 배당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후 배당. 중간 배당은 거의 안 하고요. 최후 배당하고 추가 배당하는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파산관제인이 정확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파산 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제인 개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배당 전 확인할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깜빡 잘못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실수가 일어납니다. 최후 배당 전 확인할 사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환가. 파산관제인은 최후 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환가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환가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가할 수 있는 금원에 비하여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포기를 합니다. 환가 포기를 고려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파산관제인 보수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파산관제는 정확한 배당 재원의 계산을 위하여 최후 배당의 허가 신청 전에 법원에 보수 결정을 신청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소송을 했는지, 환가에 들인 노력, 출장을 갔는지, 공인중개한테 의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경매를 했는지, 현장 답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소명 자료를,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환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보수를 판사가 가감하죠. 기준표에 의해서 수집재단의 규모에 따라 파산관제인 보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준칙 이후에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환가의 난이도, 관제인이 들인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강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에 대한 재단 편입 허가 신청.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예납금 및 재단 편입 허가를 신청하여 임치근 계좌에 예납금은 입금받은 뒤 각종 변제와 배당 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최후 배당 신청에 앞서 예납금 및 재단 편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예납금은 그 사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판사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한테 예납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배당 사건에, 그게 만약에 이제 배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그게 관제인 보수가 되지만, 이 예납 사건, 그러니까 환가 사건에서는
환가된 재원, 만약 환가를 1,000만 원 했다. 예납금이 100만 원 했다. 그럼 100만 원을 관제인 보수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을 저쪽 파산관제인 통장, 파산재단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예납은 법원 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법원에. 법원 보관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해서 21하단 1968 여기다 법원 민사예납금으로 500만 원을 예납합니다라고 영수증에서 하면 그 500만 원은 그 사건 번호에 예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건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돈을 100만 원 예납되어 있으면 그 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킵니다. 그럼 1100이 되고 거기서 이제 관제인 보수, 그다음에 뭐 국세, 지방세, 재단 채권을 빼고 나머지 재원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납금에 대한 재단 편입 허가 신청을 깜빡해서 나중에 배당을 다 해놨는데 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실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예납금의 재단 편입 허가를 받고 우리가 신청하면 이건 실무관하고 그 서무계 그쪽하고 이렇게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이 변제 허가 신청 및 변제. 관제인은 채무 배당 전에 법 473조 규정된 재단 채권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파산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 왔습니다. 475, 476조. 우선 법원에 임치금이 반환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서 등본은 임치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한 임치금을 출금하는 절차를 거쳐 변제한 뒤 법원에 재단 채권 변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의 채권의 확정은 다음에 하고요. 재단 채권 변제까지 이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